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닭입니다. 이제 조만간 장마가 또 시작됩니다. 물론 앞으로 변동 가능성은 좀 있겠습니다만 오늘 현재 예보로는 제주도 지역은 6월 19일경, 남부지방으로는 6월 23일경, 그리고 중부지방으로는 6월 25일경 장마가 시작될 걸로 예상되고, 초반에 좀 많은 비가 집중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식물들도 그 기간에는 아주 힘이 듭니다. 비가 많아지니까 뿌리 호흡이 안 좋아져서 뿌리가 약해지고, 그렇다 보면 작물이 허약해지고, 또 햇빛이 줄어드니까 이파리는 광합성을 못하게 되죠. 그러니까 양분 축적도 안 되고, 그리고 습한 환경이 이어지니까 세균은 창궐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작물들이 힘든 시기가 됩니다. 그것도 한 달이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기에 뭔가 사전적으로 조치를 해주시고 예방을 해주셔야 이 험난한 시기를 작물들이 무사히 넘어갈 수가 있고, 여러분들 역시 장마가 끝나고 나서 그걸 또 수습하시느라 고생을 좀 덜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6가지에 해당되는 장마 전 필수 조치와 점검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바로 기본 중에 기본인 제초 작업입니다. 이 제초 작업은 장마 기간이라고 특별히 하고 그렇지 않아서 안 하고 이런 문제는 아니겠지만, 특히 이 장마 기간을 앞두고는 필히 해주셔야 돼요. 그게 왜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비가 오는 날이 많다 보니까 밭에 나올 일도 적어지겠죠, 아무래도. 그리고 또 물 공급이 많이 이루어지니까 잡초들은 잘 자랍니다. 작물들은 막 허약해질 수도 있고 그런데요, 이 잡초들은 정말 잘 자랍니다. 그렇다 보면 이것들이 이제 커서 다른 작물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고, 또 커서 씨를 또 연글게 되면 그 씨가 떨어져서 내년에 또 풀 때문에 고생을 하셔야 되고, 보통 2~3평 아니면 5평 이렇게 하는 소규모 임대 주말 농장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보통 장마기 이후에 다 포기하십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 이유가 바로 풀 때문이에요. 그 풀이 너무 우거져서 장마 끝나고 이제 밭에 한번 와보려고 이렇게 했더니 풀이 엄청나게 나서 내가 심어놓은 작물이 어디 있는지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 더위에 작업을 할 수도 없고 엄두가 안 나니까 그냥 2손 2발 들고 항복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일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사전에 잡초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은데, 그 중에서도 좀 피해가 예상되는 것들이 뭐냐면, 자, 이것은 지금 보시다시피 생강밭인데요, 생강들이 지금 이렇게 올라오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풀이 자라다 보면 이 작물과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제초 작업을 하시다가 잘못하면 훼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풀을 뽑다가 그 뿌리가 생강 쪽 뿌리를 엉키고 있다라고 그러면 잘못하면 풀을 뽑다가 생강이 같이 뽑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이렇게 어린 풀인 경우에는 손으로 이렇게 그냥 잡아 뽑으면 되겠죠. 이렇게 뽑으면 됩니다. 그런데 좀 이제 부피가 커져서, 줄기가 좀 커져서 이 뿌리 쪽까지 아마 생강을 감싸고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될 정도로 커버리면 이 정도가 될 수도 있고, 이보다 좀 더 큰 풀이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위로 다른 옆에 있는 생강이 다치지 않도록 이 풀의 밑 줄기 부분까지 이렇게 잘라내시고 뿌리 부분은 땅속에 남겨 놓으시는 게 안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자라지 않도록 미리미리 뽑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 잡초는 해충의 은신처가 되기가 쉬워요. 달팽이라든지 아니면 일반 해충들의 은신처가 되기가 쉽고, 그 풀들에게 이제 메뚜기라든지 이제 이런 해충들이 왔다가 주변에 있는 작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밭은 가급적 이 제초 작업을 미리 서둘러서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이거 역시 장마를 앞두고는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인 항목이죠. 바로 물길, 물이 빠져나갈 수 있는 그 물길을 점검해 주시고 웅덩이를 제거해 주시는 겁니다. 물길이 지금 당장은 멀쩡해 보여도요, 만약에 많은 비 때문에 물길이 허물어지기가 쉽다거나 뭐에 의해서 좀 막히기가 쉬운 환경이 되면 물 빠짐이 좋지 않은 땅은 그냥 침수되는 거예요. 거기가 막히면. 그렇기 때문에 그 물길이 첫 번째 점검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웅덩이가 있다면 거기가 물이 고이게 되겠죠. 물이 고이게 되면 그 주변에 있는 작물들에게 또 피해를 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모기가 서식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웅덩이를 미리 없애주시는데 장마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이나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조치해 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게 좀 다져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냥 흙만 부어놓는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흙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들어가면 금방 또 질퍽질퍽해집니다. 그러다가 굳으면 또 멀쩡한 것 같아도 또 물이 들어가면 또 질퍽거리고. 그러니까 미리 좀 다져지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미리 웅덩이를 제거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 장마 기간에는요, 물이 많이 공급이 되기 때문에 땅이 물러집니다. 그리고 작물들도 순식간에 성장을 해요. 그러면 토마토라든지 오이라든지 고추라든지 하는 이런 것들은 비가 많이 오게 되면 쓰러지기가 쉽고 줄기가 또 무척 성장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꺾이기가 쉽습니다. 고추 같은 경우에는 뿌리를 또 깊게 들이우지 못하기 때문에 잘못하면 뽑혀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작물마다 특성을 잘 이해하고 유인 작업, 고정 작업들을 잘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지주대를 박아 놓은 자리도 땅이 물러지기 때문에 지주대가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주대 역시 다시 한번 망치로, 제가 그래서 지금 저도 이렇게 망치를 준비하고 이런 바인더 끈도 준비를 한 겁니다. 그런 걸 보강해 주기 위해서요. 좀 더 탄탄히 박아주고 좀 더 강하게 유인줄을 띄워서 고정 작업을 잘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박아 놓으신 지주대라든지 아니면 또 고정줄, 유인줄들을 전체적으로 점검해 주시고, 아직까지 해주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설치를 해 주셔야 되고요. 장마 중간에라도 비가 좀 그치는 날이 있으면 나오셔서 그 사이에 부쩍 자라버린 것들을 반드시 고정해 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그 사이에 부쩍 자라서 거기서 꺾여버리고 부러져 버려서 장마 때 많은 피해를 보는 겁니다. 자, 다음 네 번째는 바로 추비입니다. 추비는요, 장마 전에 한번, 장마 후에 한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장마 전에 해주는 거는 전투식량입니다. 즉 장마라는 이 기간을 잘 넘어갈 수 있도록 미리 양분을 보충해서 식물을 좀 튼튼하게 키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장마에 임박해서 주신다기보다 장마에 앞서서 지금 바로 이 영상 보시고 바로 추비를 좀 해주십시오. 그래야 이 양분을 통해서 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마가 끝나고 들어가는 추비는 일종의 보약입니다. 허약해진 몸을 한번 추스리라고 해주는 보약입니다. 그러니까 장마 전에 한번, 후에 한번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살균 작업입니다. 살충도 중요한데 왜 제가 살균을 강조할까요? 이건 바로 고온 가습한 환경이 약 한 달간 지속되기 때문이에요. 이건 세균들에게 거의 천국과 같은 겁니다. 거기다가 잎이 무성해지고 또 뭐 풀도 주변에 많을 수도 있고 물이 많고 또 해가 뜨지 않는 날이 많고 이렇기 때문에 세균들은 그 기간 동안에 아주 왕성하게 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그 장마가 끝나고 나면 고추들이 다 시드름병에 걸려 죽거나 아니면 어떤 다른 바이러스병에 걸려 죽거나 탄저병이 창궐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오이 역시 흰가루병이 퍼진다든지 녹균병이 막 퍼진다든지 하는 그런 증상이 생기고, 다른 작물들도 무름병으로 썩어 죽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살균 작업은요, 어렸을 때부터 꾸준히 해주시는 게 좋고, 특히 이 장마 기간 동안에는 비가 그치면 그치는 대로 나오셔서 살균 작업을 좀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다만 이걸 이제 화학농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어떤 안전한 제품을 선택해서 할 거냐, 이런 선택의 문제는 있겠지만 반드시 좀 오랫동안 수확하시려면 살균 작업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다만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작물의 다수확의 비결은 오래 길러서 오래 따는 겁니다. 그것만큼 다수확할 수 있는 비결이 없어요. 물론 이런 살균 작업에서 거부 반응을 보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럼 굳이 화학농약을 안 쓰셔도 되는 방법들이 있으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그건 또 개인의 선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선택하셔서 그런 살균 작업을 하셔야, 특히 고추라든지 오이, 토마토 이런 것들은 그런 질병에 좀 취약한 작물들이기 때문에 이런 살균 작업을 통해서 오랫동안 수확하셔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그건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동안 열심히 봄에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뭐 바쁜 일이 있다, 아니면 날씨가 더워서 그렇다, 뭐 이렇다 하면서 수확 날짜를 미루다가 장마 기간에 만약에 이 수확 기간이 겹치게 되면요, 저장성이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열과 현상이 생겨서 열매가 터진다거나 아니면 뿌리가 터져버린다든지 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자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장마 전에 수확을 못 하시고 비를 한두 번 맞춰서 수확을 하셨다, 그렇게 되면
그 안에 체내의 수분율이 높아지면서 저장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토마토 같은 경우에는 또 갑작스럽게 비가 오거나 하면 열과 현상이 생겨서 터져버릴 수도 있고요. 당근 역시 수확기를 놓치게 되면 뿌리에 열근 현상이라고 뿌리가 갈라져 터져버리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애써서 기른 작물 수확기 놓쳐서 망치시지 않도록 미리미리 수확하시고, 토마토도 장마 기간에는요 어지간히 익었다 싶으시면 따다 드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끝까지 익혀서 드시려고 하다가 다 터져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아쉽더라도 장마 기간에는 좀 붉은 빛이 돌았다, 어느 정도 익었다 라고 생각되시면 수확해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조치가 바로 이 한 달간의 장마를 식물들에게 잘 싸워 이기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이 텃밭 일을 8월 이후에 좀 손쉽게 하시기 위한 필수 조치예요. 지금 말씀드린 원칙들 하나하나 한번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밭에 이상이 없는지. 자, 오늘 말씀드린 내용으로 길게 기르셔서 많이 수확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